안녕하십니까. 최nom사의 노동과 정치 55번째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광훈 목사가 너아라 TV에 나오는 동영상 두 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국민혁명당 예비후보 간담회에 참석해서 연설한 것을 두 번으로 나누은 것인데요. 첫 번째 방송은 55분짜리, 두 번째는 3분짜리 이런 방송을 보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전관 목사가 주도하는 이승만 광장의 집회에 부산에서 버스를 몇 번 인솔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우관 목사가 주도하는 그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낸 데 대해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뭔가 조금 문제가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지난 2019년 11월 8일에 제가 다음 카페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중집회의 진단과 방향이라는 제가 글을 썼고요. 그 글을 한 7,0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글을 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전광훈 목사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전광훈 목사에 큰 박수를 보내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는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총 5가지에 대해서 그 당시 그 글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그 모임이 지나치게 기독교 중심적인 운동이다. 물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유우파 국민들이 꼭 기독교인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기독교 중심적인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그런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그 자유 외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첫째,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기독교 정치 운동의 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그동안 기독자유당이라는 당을 실제로 정당 활동을 했고요. 거기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고자 오랫동안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0월 18일에 부산에서 집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나 하면은 전국에 모이는 대표 목사님들에게 비례대표 한 자리씩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집회에 오는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한테도 비례대표 한 자리씩 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발언이 있은 이후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자 뭐 자신이 정치를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선지자다. 자기는 꿈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선지자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라, 이런 좀 얘기들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그게 그거를 탄핵한 김무성과 뭔가 좀 손을 잡은 듯한 그런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에 대해서 뭐 대통령 까임이라든지 그리고 탄핵은 박근혜 자신이 책임이 훨씬 크다든지, 그리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참으로 그 비판하는, 매도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다든지 하는 점들을 봐서 전광훈 목사는 박근혜 탄핵 세력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그 당시 의문쯤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그때 전광 목사 내세운 우파 통합에 대한 방법론을 무엇을 내세웠나 하면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프로테이지를 내어서 우파를 어떻게 그제 가장 뭐 많은 그 여론 지지를 받은 정당으로 뭐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론조사를 통한 의석 배분, 이것은 소위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동안 여러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독재자들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여론을 유도하고 그런 여론을 뒷받침한 국민을 잘못 이끌어간 그런 역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방향이 어떻게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의석 배분한다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총 5가지를 좀 짚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 빼고는 정관 목사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48번 방송과 49번 방송에서 전관 목사에 대한 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관 목사가 참으로 큰 일을 하고 있지만 그가 한 발언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뭐 이렇게 까불지 말하든지 우리나라 정치가 자기가 앞으로 뭐 한 10년 동안 자기 손에서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면은 자기를 뭐 진심을 몰라준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실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발언들이 잘못된 발언이고 그런 비판을 옆에서 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을 조심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욱더 그런 어떤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고 전관 목사도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야 그게 제대로 된 우파적 가치를 지닌 지도자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혁명당 그 예비후보 간담회에 가서 한 그 동영상을 보면은 이것은 그 앞에 뭐 하나님 까불지 말하든지 뭐 이 정치가 자기 손에 달렸다든지 뭐 이런 그거는 말 실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그 방송을 보면은 이제는 말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혁명당이 뭐 어떤 성격의 당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보니까 허경영이 주도하는 국가혁명당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쪽인가? 글쎄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주도하는지 어떤 성격의 당인지 뭐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국민혁명당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나 그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건 뭐 너무나 무능하고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안 되고 국민혁명당에 앞으로 자기는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제 귀를 참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뭐 깊이 있는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 정광 목사가 그 우파 진영을 거대한 집회를 이끌어왔고 문재인을 반대하고 주사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국민혁명당으로 지지를 하겠다.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그런 발언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뭐 꼭 자유한국당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우파 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될 때 아닙니까? 총선이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든 여러 우파 진영 후보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파 단일화를 이루자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이렇게 뭐 뭉개뜨리고 국민혁명당을 지지하겠다? 국민혁명당이 어떤 정당인지 뭐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전광 목사가 저런 발언을 할까? 뭐 제 나름대로 추측입니다. 뭐 전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광 목사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 보면은, 지금 이게 그 수많은 그 대중들의 그 힘을 바탕으로 하고, 또 대부분 또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자신을 지지하고 그런 어떤 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한테 혹은 자유한국당에 그 어떤 의석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적어도 몇 석 이상, 몇십 석 자신이 표를 그 기독교 쪽에 그 표를 그 대중집회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비례대표 한 몇십 석을 자기가 달라, 뭐 자기는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짐작을 합니다. 다만 추측일 뿐인데요. 그것을 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거부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표변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지금 오늘 그 전광 목사가 한 그 발언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토요일 집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참 걱정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그 전광 목사를 보고 전광 목사가 지도하는데 부산에서도 매주 올라가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집회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그동안 한 걸 보면은, 김문수 지사가 그동안에 전광 목사와 함께 이런 그 대중 집회에 나서서 뭐 같이 연설하고 같이 참 눈물도 흘리고 뭔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참 궁금합니다. 김문수 지사가 자유한국당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탄핵한 데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를 요구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뭐 이렇게 전광 목사가 완전히 자유한국당 이렇게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똑같다,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전광 목사가 제대로 만약에 그런 그 어떤 비례대표나 정당에 대한 욕심을 내리고 처음부터 탄핵에 대해서 반성과 참여를 요구했다면 정말로 위대한 위인으로 아마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서경석 목사와 김진호 목사께서 주도한 박근혜 탄핵 참회 선언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동참을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갔다면 전광 목사는 그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그 인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무슨 꼴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지금은 우파 후보 단일화, 그것이 지금 현재 시대적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자유한국당만 중심으로 모이자,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우파 후보가 단일화되고 거기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쪽으로 많이 단일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다른 우파 정당도 인물만 있다면 얼마든지 단일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도 뭐 당연히 돼야 되고, 저는 우리 공화당도 인물을 내세워서 우리 그 일반 외국 시민들이 지지하면은 1등으로 밀어주면은 그 사람은 단일화돼야죠. 그렇게 우파가 선거 연대를 하든지 어떻든 지금은 어쨌든 단일화돼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죠.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정당으로 매도하고 국민혁명당을 지지한다? 완전히 새로운 분열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참 저로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